68회 2일차 첫 번째 문제를 또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입출력 디바이스는 같습니다. 1차의 첫 번째 문제는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된 상태에서 모든 동작이 유효하죠. 동작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 푸시 버튼 A를 눌러가지고 푸시 버튼 A를 하강 엣지를 눌렀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등이 시작을 해요. 방향으로. 이 1일차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푸시 버튼 B를 상승 엣지는 같은 방향으로 소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 시그널을 보면은 여기서 이 시그널은 소등이 되고 있는 과정은 유지를 시킨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도 프로그램 반영해 줘야 되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점등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소등 시그널이 발생하면 소등되는 점등은 이쪽으로 했다가 소등은 반대 방향으로 이 조건이 여기에 보면은 2초 이내에 PB2를 누르면 소등 수도가 타임 차트처럼 바뀐다는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푸시버튼 C는 뭐 리셋을 한다. 그래서 스위치가 끼면은 리셋이 된다. 뭐 이건 알겠는데 제가 오늘은 그 인크리스와 디크리스라는 숫자를 증가 가감시키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GitHub에다가는 타임 차트를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 가지고 조건문으로 2초가 지났을 때 2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타임 차트를 시간을 조건문으로 쪼개보는 그런 문제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참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풀어볼 문제는 키워드를 이용한 증가와 감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일단 저는 변수를 입력을 합니다. 바이오파르에서 제일 먼저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 정보를 먼저 점검을 하죠. 제일 먼저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 정보를 먼저 A가 접점이고 하고 나오도록 B가 B접점이고 타임 차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셀렉트 스위치 C도 B접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A접점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타임 차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셀렉트 스위치 C도 B접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A접점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건 B접점이라는 이미 결선이 되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리 시그널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감독관이 그걸 또 체크를 해서 리셋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독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어진 입력 도구는 가능하면 다 표시를 해주시는 B접점인 조건이 되면 일단 푸시 버튼 A가 네거티브일 때 신호가 먼저 네거티브가 되면 일단 신호를 입력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기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택 코일을 하나 씁니다. M0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2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돌릴 거예요. 그러냐면
봤던 2초 이내에 두 번째 푸시 버튼 B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식 CON 푸시 버튼 B가 포지티브죠. 포지티브니까 Shift F1 버튼 B를 누르면 제가 2초를 경과하고 나서 눌렀으면 A 접점이 됐을 거고 T0가 A 접점인 경우에 2초 뒤에 눌렀다는 거죠. T0가 1이 됐다는 얘기는 그 뒤에 눌렀다는 뜻이고 M1이라는 값을 여기서 또 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는 비접점인 상태 네. 비접점 T0가 비접점이라는 건 아직 2초가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B 버튼이 눌러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해야 될 게 셀렉트 스위치에 안전이 발생하면 스레라 리셋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1차 풀이에서 했던 부분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할게 1초 반복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T1에 12초짜리 타이머를 도는 타이머가 반복을 할 거예요. T1이 한번 온이 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온이 한번 되겠죠. 되는 순간 숫자를 하나 증가 언제까지 증가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숫자를 보면 0, 1, 2 이 조건으로 하니 2보다 작을 때까지 자, 제로가 2까지 증가를 하겠죠. 이 제로 값까지 증가 이런 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1이 발생한 것은 지금 2초가 지났으니까 이거 점진적으로 또 초등시키는 타이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M1이 발생했다면 숫자를 D0, D2, D4 이렇게 한 자리씩 건너뛰는 이유는 나눗셈의 나누기 값이 나머지 값이 들어가는 자리가 연이어서 그 다음 워드 값을 쓴다든가 곱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워드 값을 한 곱셈 값으로 입력한다든가 건너뛰는 최소한 0 썼으면 0 다음에 2를 쓰는 게 아니라 D1 오늘 1을 쓰는 게 아니라 D2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 2는 얘는 과 타이머가 한 번씩 때마다 여기도 그리스를 2를 증가를 그리고 하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상적으로 2초가 지나서 푸시 버튼 B가 눌러졌다는 시그널까지 한번 코딩을 해보고 이게 작동이 되면 문제 2초 이내에 푸시 버튼 2가 눌러지는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일단 리셋은 만들어줘야 되겠죠. 리셋이 돼야 될 조건이 이 비트 리셋이라는 것을 해서 리셋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ES 리셋 M0를 10개 정도 10개면은 M10까지 이 워드 값은 테일 무브로 0을 이 0부터 10개를
그런 리셋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다른 그 리셋 신호가 없는데 이 그 소등 신호가 끝나면 바로 다시 점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은 이 신호가 끝나게 되면 이 신호가 소등이 완료가 되면 리셋이 되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장 시험은 그냥 초기화 리셋하고의 전쟁이다. 이런 타입의 소등을 시작했을 때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D2 값이 2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를 2까지 0, 1, 2 이렇게 해서 세 번만 증가하면 되죠. 증가하게 되면 리셋을 시키면 됩니다. 이 제로 값이 이렇게 리셋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M0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요. M0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M1이 눌러졌다는 것은 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M1이 비접점일 때까지 바로 시작되고 바로 종료 버튼으로 바로 꺼져야 되니까 여기다 비접점 M1을 이렇게 출력을 다시 동시에 켜지는 게 뭐예요? 얘가 EL 2도 같은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하고 D 제로 값이 제일부터 켜지면은 바로 켜지고 두 번째 1초 있다가 PLB가 켜지잖아요. 그럼 1초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초가 증가되면은 그래서 D 제로 값이 1로 증가를 하잖아요. 0에서 1로 딱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이 되는 순간 계속 켜지는 거죠. 어, 1 한다가 2 켜지고 한다가 2도 켜지죠. 얘는 언제 꺼지냐면 M1이라는 시그널이 지금 정상적으로 꺼지는 M1이 발생을 했을 때 증가를 하니까 여기는 1보다 작으면 꺼지겠네요. 작다. 이 2가 1보다 작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1초가 지나고 나면 D2가 1이 되죠. 그러면 1보다 작지 않고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작을 때는 0일 때까지만 얘가 켜진다는 거 1이 되는 순간 얘는 꺼진다는 뜻이에요. 이 번이 같이 똑같은.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M0가 스타트를 해서 숫자가 2가 될 때 켜지고 꺼지기는 언제 꺼지면 돼요? 2보다 적을 때 꺼지면 일단 여기까지 현재 플레이션 발표 템 모니터 하고요. 현재 셀렉트 스위치 A가 이렇게 조건이 켜지고 조건은 완성됐고요. 그럼 푸시버튼 A가 눌렀다가 떼면 점등을 시작을 해야죠. 오케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2초가 지나버렸어요. 2초가 지나고 나서 푸시버튼 B를 누르게 되면 푸시버튼 B가 여기죠.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신호죠. 위에서부터 꺼져야 되니까 어이, 동시에 꺼져버리네. 동시에 꺼졌다. 자,
연중 수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꺼지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꺼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누르면 여기가 D0가 2가 된 거예요. D2가 2가 됐을 때까지 수정 쓰기 떼면 부르자마자 위에서부터 꺼지고. 자, 그래서 이 패턴은 완성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2초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B가 눌러지면 바로 이 C에서부터 헤딩 반대로 A 쪽으로 헤딩과 역순으로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점등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등되는 순간에 2초 이내에 언제라도 누르면 이 반대 방향으로 꺼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2초 이내에 N2라는 시그널을 한번 시켜보죠. 발생을 했고요. N2가 들어오면 얘도 타이머를 하나 돌리죠. TON T3 얘는 지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M2가 발생하면은 바로 점진적으로 점등을 시키는 이 신호가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비접점으로 M2가 비접점일 때만 작동하고 M2가 켜지면은 얘는 숫자를 증가시키는 이 작업은 중단해야 하는 게 M2에서 막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이는 디크리스를 쓰겠습니다. D2 값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반대로 작동할까요? 그러면 이 D2 값을 줄어들려면 이게 D2 값이 0이 초기 값이니까 안 되니까 이 D2 값에다가 지금까지 증가된 값, 그러니까 램프가 두 개가 켜졌으면은 두 번째 단계까지 켜졌으면은 1이 증가됐을 거고 여기 0, 1,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거의 뭐 하면은 2초가 지나버리니까 0, 1로 증가되는 값이 증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D0 값에 있는 값을 D2에다가 무브해서 그 값을 빼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상태에서 무브 D0 값을 D2 값에다가 무브해라. 그래서 그 값을 증가된 값을 반대로 1이 증가했으면 1에서 0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당연히 얘는 이 양쪽은 리셋이 돼서 이 M0가 리셋이 돼서 끝나게 되는 시그널이 발생할 거고 이 리셋은 언제 하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죠. F3 M2가 발생할 때 이 2는 0으로 줄어드니까 0이 됐을 때 리셋을 해야죠. 저는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 증가하다가 말았으니까 안 켜졌을 거고 이 1이 됐던 게 바로 1보다 작은 경우 0이 될 때까지 1보다 작은 경우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꺼질 거예요. 네? 1초가 지나서 리셋이 되면서 얘가 꺼질 거고 만약에 2초 눌렀다 떼고 나서 바로 누르면 꺼져야지. 눌렀다 떼고 누르면 소등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은 푸시버튼 A가 눌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그널은 뭐예요? M1이나 M2가 발생했을 때잖아요. A 눌러주면 안 되고. 또 2일차 두 번째 문제. 일단 셀렉트 스위치 A, B, C가 있는데 B가 ON이 돼야 되고요.
select 스위치 C를 가지고 셋을 하네요. 푸시 버튼 A 카운트를 가지고 푸시 버튼 A 값을 가지고 카운트 B 값의 카운트 이 값들은 각각을 보면 푸시 버튼 A 값은 푸시 버튼 B의 입력 순서와 관계없이 최대값 5이고요. 두 값은 0보다 클 때 PBC를 누르면 0보다 크다는 두 값이 0보다 크다는 PBC A값, B값이 0보다 커야 의미가 있겠네. 왜냐면 PBA는 켜져야 되는 램프의 이치를 알려주고 두 번째면 AB, 네 번째면 ABCD, 다섯 번째면 E가 되겠네요. 또 푸시버튼 B는 그 해당 램프가 푸시버튼 C가 눌러졌을 때 지속하는 시간, 초로 환산해야 돼요. 세 번 누르면 3초, 두 번 누르면 2초. 여기 푸시버튼 C가 약간 재밌습니다. 푸시버튼 C를 눌러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리셋이 돼 있으면은 그 리셋된 정보를 새로 입력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좀 뭐예요? 중간에 리셋이 없어요. 그건 다시 푸시버튼 C를 누르면 그 앞에 있던 그 정보가 다시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만 좀 유념을 해서 프로그램 짜면 되겠어요. 셀렉트 스위치 문제가 나면 했던 그런 늘 셀렉트 스위치의 위치 정보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SSC로 리셋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APC의 상태가 바뀌면 초기화 된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SSC로 리셋을 한다고 SSC로 리셋을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어차피 A, B, C의 상태가 바뀌면 초기화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바꿔버리자고요. 이런 상태일 때 select 스위치 B만 ON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시그널은 그냥 그 포지티브로 쓰겠습니다. 조건일 때 카운트를 해야죠. 푸시 버튼 A가 눌러질 때 CTU 카운트 C0를 5까지 지금이 5라고 그랬죠. 5. 이 맥시멈 5가 되면은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기접점을 앞에다가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런 5보다 적을 때까지 C0가 5보다 적을 때까지 하는 조건문을 걸 수도 있지만은 접점 B접점일 때까지 그러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5를 쓰는 것은 얘가 A 접점으로 바뀌는 숫자에 불과하지 실제 카운터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쉬운. 어떨 때 푸시버튼 C는 어떨 때 유효하다고요? 푸시버튼 C는 최소한 A, B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푸시버튼 A에 있는 카운터 값면 이 제로 값만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0보다 클 때 이 제로가 0보다 클 때 최소한 1초 이상은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 얘는 체크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그 카운터 값에 따라서 A, B, C, D 파이로트 램프를 점등을 할 거니까 이게 0이 되면 아무것도 점등이 안 되는 거니까 의미 뭐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일 때 푸시 버튼 C를 누를 수가 있죠. C 버튼 C가 눌러졌다면 그러면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셋 값을 하는 M12 되면 보다 값이 나오면 무조건 눈으로 환산을 해버리죠. 여기서 UL 이 제로 값을 풀 해서 아까 D는 저 위에서 계속 썼으니 눌러진 카운터 값만큼은 또 0보다 큰 경우에는 들어있을 겁니다. 하고 그러면은
M10이 발생하게 되면, M10이 발생, 어떤 시간 눌러지면, 전보다 큰 상태에서 타이머를 잡는, TON, 타이머 10, 때까지 D10이 되면, 타이머를 죽여버려야 되죠. 6, 타이머 10이 D10만큼 돌면, 리셋을 해라. 뭘 하냐면, M10을 리셋 시켜버리면, 자, 10. 또 반드시 이제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면 하는 이런 식을 가지고 나눠. M200이 되면 초기화해야 될 대상이 C0, C1을 리셋을 해야 되고요. 그, C1.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때 M10부터 키워드, 이 를 좀 출력하겠습니다. 네. 조건이 일단 M20이 되죠. 지금부터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돼야 될 조건이 일단 M10이 되어야 M10. 푸시 버튼 C가 눌러졌다는 시그널을 여기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M10이 되고 들어와서 M10이 시작되고 카운터 값이 카운터 1값이 푸시 버튼 B를 누르는 게 카운터 2였죠. 바로 카운트 BB 1일 때 하나일 때 이 상태에서 켜진다. 언제 꺼지냐면은 M10이 되면 타이머가 돌잖아요. 타이머가 비접점일 때까지만. 왜냐면 타이머가 비접점이 되고 나서 M10을 리셋시켜 버리니까 비접점일 때까지만 M10을 지속하고 있다가 T10이 D워드 여기까지만 타임을 지속을 하고 있다가 M10을 여기서 리셋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M10이 지속되는 시간, 비접점으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T10이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비접점으로 있는 시간, 비접점. T10이 비접점인 시간까지만 지워요. 2일, T10이 3일, 4일, 5일.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난해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편이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해야 되고요. 조건을 완성하고 네? A를 가지고 카운터를 2초간 그 다음에 3개 눌러서 C 값을 만들 밖에 안 누르죠. 입력 순서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A, B의 입력 순서 그래서 표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2초에 세 번째 램프가 2초 동안 켜져라 이런 뜻. 지금부터 카운터가 2가 0보다 커졌으니까 버튼 C를 눌러가지고 2초간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안 켜졌죠. 그러면 됐죠. 리셋이 안 됐어요. 근데 리셋이 안 되면은 계속 누르면은 증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연정 수정으로 해봅시다. 동작 중일 때는 언제예요? M10이 켜질 때잖아요. 그죠? M10이 켜질 때.
박으려면 M102 비접점일 때만, 켜져 있을 때는 카운트 값을 변경이 안 된다. 비접점에서 넣어주고, 그리고 컨트롤 W로 3초 동안 내가 카운트가 되는데 불면 안 하죠. 하지만은 이게 진행이 안 될 때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리셋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심플했고요. 첫 번째 문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저번에는 18회 이틀째 문제가 첫날보다는 어려웠다. 당연히 첫날보다는 어려워지는 않는 거고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여기다가 GitHub에 나 있는 자료를 보면은 만년 68-1은 카운터의 그리스 디크리스를 이용한 카운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고요. 2-2를 보면은 이건 시간을 타임 시간 구간을 조건문으로 물어가지고 둘 다 한번 받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도 풀어도 되고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업다운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업다운 카운터를 이용해서 사용 풀어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